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평소에도 사연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는 60대 노모입니다. 서툴지만 오늘은 제 기구한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찾아왔어요. 어디 말할 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네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로 아들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녀석은 떠나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죠. 이 모든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부족한 말솜씨지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등지고 싶었던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당시 있었던 며느리가 세상을 등지는 일이 생기면서 저도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죽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과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기에 저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이에요. 시작하기 전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지금만큼이나 혼인율이 낮지 않았을 때였고 저 역시 일찍 시집을 가게 되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었는데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나서 아들들을 모두 혼자 키우려고 하니 어려운 점이 많았죠. 아들들을 키우면서 힘든 점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빠의 역할이 없다 보니 제가 그 역할까지 모두 하다 보니 벅찼던 부분들이 더 많았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변에서 안쓰럽다며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행히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커주는 아이들을 보니 저도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반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아들 둘이면 서로 치고받기도 하면서 싸우는데 그래도 서로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로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어느덧 성인이 되고 다들 올바르게 커서 밥벌이 정도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도 잘 가고 스스로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또 둘째 아들인 성현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저에게 데려오더라고요. 3년을 교제했던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벌써 장가를 간 나이가 되었나 싶을 정도로 뭉클함까지 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 성현이 여자친구라고? 너무 예쁘구나. 밥은 입맛에 맞니? 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도 듣던 대로 미인이세요. 엄마, 아들은 안 보여? 엄마 아들 칭찬도 좀 해주세요. 소원해주려고 그러네. 어머, 그랬니? 근데 어쩌냐. 내 눈에 너무 예쁘고 밥도 잘 먹고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얻어왔어. 그래도 어머니가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좋네요. 마저 식사하시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마무리되고 둘째가 데려온 며느리감은 현지라는 아이였어요. 참 선하게 생겼고 실제로 성품이 좋아서 제가 좋아했었죠. 며느리는 잘 얻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잘하고 혼자 있는 저를 위해 같이 제사를 지내는 등 결혼 전부터 저를 살뜰히 살폈습니다. 어쩜 이런 아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었고 엄마 하며 친근하게 절 대하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연락도 잘해주고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저를 찾아주니 혼자 지냈던 저도 적적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둘째인 성현이도 함께 도우니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후 2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는 결혼을 하겠다고 다시 저를 찾아와서 날짜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사부인 되실 분도 저희 성현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서로의 칭찬을 하기 바빴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성현이가 결혼을 잘했고 집 안에 행복만 넘칠 줄 알았습니다. 첫째가 아직 장가를 안 들긴 했지만 둘째부터 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먼저 보내게 되었어요. 내심 첫째도 짝을 만나서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강요는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결혼 이후에는 둘째 부부가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얻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왕래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저도 무작정 찾아가진 않았고 시간이 될 때만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리불고기다. 오늘은 첫째도 집에 올 테니까 둘째도 맞춰서 집으로 오거라. 오, 오늘 형도 와요? 요즘 바쁘다면서 통 안 보였는데 오랜만에 오네요. 그러게 한참 못 뵀는데 잘됐다. 어머니 제가 먼저 가서 할 건 없을까요? 아유 몸만 와라. 어차피 내가 다 손질해뒀고 와서 구워서 먹기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어머니. 늦지 않게 갈게요. 평소와 같이 저녁을 준비하고 둘째와 첫째를 불러 식사를 즐겼는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첫째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모두 가까이 지내다 보니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며느리와 사이가 이렇게 좋은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선을 맞춰서 지내다 보니 저희는 남들이 봤을 때 모녀 관계라고 오해할 만큼 가깝게 지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 이후에 생겼던 일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둘째 성현이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고 나서였어요.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 얼마 전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든. 무슨 일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장난치는 게 아니고 요즘 첫째 형이랑 현지가 둘이서 만나는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소리냐? 둘이 왜 만나?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둘이 붙어서 걷는 걸 사진으로 찍어준 친구가 있는데 거의 연인 사이 같았다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사진 좀 보여줘봐. 둘째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어머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 사람은 꼭 붙어서 마치 연인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나이가 든 제가 봐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 것 같았는데요. 설마 하는 마음에 첫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엄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너 솔직하게 엄마한테 이야기해. 오늘 오후에 누구 만났니? 아, 저요? 그냥 쇼핑 좀 하고 쉬는 날이라 밖에 돌아다녔죠. 현지 만났어? 에? 현지를 제가 왜 만나요? 둘이 따로 만날 일도 없고 그냥 친구랑 같이 만나서 논 것밖에 없는데요. 첫째는 의아해하면서 본인이 만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째에게 말을 해주니 본인도 현지에게 물어봤을 때 친정에 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하니 그때는 그냥 그 둘의 말을 믿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라도 제대로 사이를 잡았다면 이런 사태가 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서 아직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사진이 흐릿하긴 했지만 제가 봐도 첫째와 며느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못 본 척 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정말 사진이 흐리기도 했고 그것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행히 그날 이후로는 한동안 화목하게 다시 자리를 만들어서 오해였다고 생각하고 풀고 둘째도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손주도 생기고 앞으로 이렇게만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못해주었던 부분들을 손주에게 쏟기 시작하니 어쩜 아이가 이렇게 이뻐 보일 수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과 손주는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현지야, 얼른 출근해라. 오늘 내가 좀 늦었지? 어머님 괜찮아요. 힘드실 텐데 오늘도 애기 잘 부탁드려요. 그래, 얼른 다녀와. 차 조심하고 저녁에 너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놓을게. 아싸, 감사합니다. 빨리 올게요. 현지가 바쁘다고 하면 제가 가서 봐주고 그런 날들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 손주가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한편으로는 출산 이후에 일을 열심히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참 애틋하고 마음이 좋진 않았는데요. 조금 더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본인의 커리어를 계속해서 쌓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명령한 성격의 며느리는 일과 육아 그리고 저에게까지 잘하다 보니 당연히 1등 며느리감이었는데요. 둘째도 그날 이후로 본인이 오해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가정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첫째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시간이 가도 결혼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혼자서 사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만 해 그 뒤로는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둘째를 통해서 소개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소개팅? 연애에는 관심도 없던 애가 웬일이라니? 그러게, 이번에는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나도 얼마나 놀랬는지. 이러다가 장가가는 거 아니야?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너랑 현지랑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더 보내고 싶어진다. 그건 현지가 잘해서 그런 거지. 그럼 어디서 그런 며느리 얻기 어렵지. 아들 말대로 현지가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혼을 시켜보고 또 제가 결혼을 했던 사람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주는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으나 부담을 주기 싫어서 말을 안 했던 것뿐이었거든요. 둘째는 첫째가 소개팅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받았다는 게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둘째와는 달리 첫째인 동현이는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티를 내지 않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했던 것도 있고 다행히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 저도 드디어 맏며느리가 생기나 싶었습니다. 두 아들들은 잘 보내고 제 삶을 사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했거든요.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오긴 했지만 온전하게 가정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둘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더 기뻤던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뒤로 잘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아들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냥 혼자 살려나 싶었는데 다행히 주기적으로 연애는 하는 게 느껴져서 걱정은 덜었지만 결혼 정년기가 지나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이제 곧 35인데 장가는 들어야 하지 않겠어? 아직 생각 없어요, 엄마. 갈 거였으면 진짜 갔겠죠. 며느리 하나만 둬도 괜찮잖아요. 현지가 잘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지. 너가 짝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엄마가 걱정되니까 그런 거지. 엄마, 요즘에는 혼자 잘 살아요, 다들. 주변에 병원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요즘 배달이면 다 되는데 혼자 왜 못 살아요? 걱정 마세요. 손주 보고 싶은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하는 거냐? 이미 손주도 있으시면서 뭘. 아무튼 갈 때 되면 가겠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관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어요. 저와 대화하는 와중에도 휴대전화에 신경이 가 있었고 누군가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누군지 밝히진 않더라고요. 이미 전에도 몇 차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연애를 시작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뭐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면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계속 압박을 가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 뒤로는 평화롭게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일도 많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상하게 갈수록 현지가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현지야, 왜 요즘에는 집에 안 오니? 많이 바쁘니? 어머니, 아니에요. 요즘 제가 저녁에는 피곤해서 그런지 계속 잠을 자게 되네요. 그래? 몸 안 좋은 건 아니지? 다음에 와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어. 혹시 오늘도 아주버님 계신가요? 아니, 오늘은 일 있다고 안 온다고 하네? 그럼 어머니 혼자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제가 갈게요. 피곤할 텐데 그냥 집에서 쉬어도 돼. 다음에 와도 돼. 지금 갈게요.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있나 싶어서 그 뒤로는 딱히 현지에게 물어본 건 없었는데요. 이상하다고 느꼈던 점은 첫째가 없을 때만 집으로 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째를 계속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에게 물어봐도 첫째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요즘에 피곤하니까 자주 못 가서 일부러 엄마 혼자 계셔야 되는 날에 찾아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말만 했고 역시 저를 챙기는 건 며느리밖에 없구나 싶었어요. 며느리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도 꺼냈는데요. 저에게 이별을 구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친구 이야기라면서 저에게 말을 하길래 저는 당연히 그 사람을 차단하고 더 이상 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며느리는 그게 맞다면서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상대는 빨리 차단하는 게 답이라고 친구에게 말해줬다고 해요. 설마 그게 본인의 이야기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절대 며느리 당사자의 이야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뒤로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여보세요? 아들, 어쩐 일이야? 엄마, 현지가 왜? 너 지금 우니? 엄마, 제가 지금 주소 찍어주는 곳으로 오세요. 둘째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던 내용이 명랑했던 며느리가 홀로 세상을 등진 일이었죠.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서 불이 나게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정말 제 며느리더군요. 하나뿐인 며느리가 세상을 등지다니 저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일이에요. 급한 대로 사부인에게도 연락을 드렸고 첫째도 와서 장례 절차를 같이 지낼 수 있었어요. 아직 아이도 어린데 세상을 등진 며느리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그랬는지 뭐가 문제였던 것인가 싶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두 사람만의 고충이 있었던 건지 뭐든지 다 물음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이런 선택을...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현지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싸웠어? 아니면 집안에 일이라도 있었던 거니? 왜 며느리가 그런 선택을... 사부인,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어쩌나요? 우리 현지 불쌍해서 어떡해요? 상심이 크시죠? 어떻게 위로를 더해야 할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참 답답하네요. 꿈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현지와 제 사이에는 따로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잘 지냈고 평소와 같이 퇴근해서 왔는데 그렇게...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가족들이 모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모두가 슬퍼했어요. 아들은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하고 슬픔에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하나뿐인 며느리가 그런 선택을 했을 줄은 몰랐는데 답답한 마음에 원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힘들면 말이라도 해주지 혼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서로 도우면 그런 선택까지는 안 할 것 같았는데 왜 며느리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대답만 들려왔어요. 둘째가 너무 힘들어해서 짐 정리는 제가 해주었는데요. 얼마 전 유서장을 발견한 뒤로는 제 생각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정신이 없어서 둘째는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며느리가 제가 자주 손이 가는 서랍에 넣어둔 건진 모르겠지만 직접 발견한 유서장을 본 뒤로는 저는 첫째 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 보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와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생을 이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남아있는 저희 아이와 남편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행복하고 싶었지만 이제 지쳐서 더 이상 힘을 낼 힘조차 없어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아주버님과 제가 있는 모습 봤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사실 그때 만나고 있었던 거 맞아요. 어머니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는 아주버님과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만 깊은 관계를 이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상견례 때 보고 설마설마 하긴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다시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남편은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이해 못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만남을 이어왔고 도저히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주머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한 짓을 아신다면
어머니께서도 저를 이해하실 줄 믿어요. 편지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고 첫째와 며느리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게다가 아직 둘째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았는데 알자마자 저는 첫째 아들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모습에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며느리처럼 아들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두 사람을 잃은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들의 또 다른 유언장을 발견하고 내용들을 두고 봤을 때 첫째와 며느리는 불륜 사이였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이별을 고하자 아들은 반대를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를 놔주지 않으니 결국 세상을 등지고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아들도 그 힘겨운 시간을 못 이겨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는 둘째가 더 폐인처럼 살기 시작했고 그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행복만 할 줄 알았던 저희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둘째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유서장과 며느리가 썼던 일기장을 보면서 예측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 사연을 보낸 것이기도 해요. 사실 며느리와 첫째가 만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둘째에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지금도 이미 자식 때문에 겨우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이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요. 일기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내용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취업을 하기 전 룸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룸이 맞아요.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면서 그동안 생활을 하다가 첫째를 손님으로 만난 것이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져서 손님과 단순히 업소에 있는 사람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인처럼 따로 만나기도 하고 선물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었던 걸 봤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그런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일기에 이렇게 세밀하게 적으시는 분들 많진 않잖아요. 마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 둘째 아들과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며느리가 이런 글을 쓴 것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힘들었을 걸 생각해서 꾸준히 읽어보기로 했어요. 손님으로 만났던 첫째 아들을 뒤로하고 둘째를 만나게 되며 서서히 일을 정리했다고 해요.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고 첫째를 상견례에서 만났을 때부터 다시 만남을 이어갔더라고요. 전혀 알지 못한 부분이었고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사이가 좋다고는 생각했지 두 사람이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런 내용들을 퍼뜨리려고 첫째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났다고 쳐도 현생에서 벌을 받아야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작정 세상을 떠나버린 며느리가 밉기도 하고 곧이어 따라 죽은 아들도 참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인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네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원인을, 원천을 찾아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유서장에 적힌 내용 중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첫째와 며느리가 만났다는 사실이 존재했고 어떠한 이유로 며느리가 이별을 고했을 때 첫째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째서 이런 관계를 이들은 이어가고 싶었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만큼 며느리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 동생 와이프를 그렇게까지 가지고 싶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들 뿐이었는데요. 저는 유언장에 적혀 있었던 며느리의 말들 중에 아주버님이 본인에게 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제 아들이 이 약점을 잡기 위해 그동안 만났던 사진들이나 연락했던 부분들에 대해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걱정되었던 며느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본인이 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모든 가족들이 본인을 등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요? 게다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아들이 포주짓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오르는 분노에 어찌할지 모르고 아들이 그건 정말 그랬다면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이미 세상을 등진 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저희 가정에 생긴 일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명랑했던 며느리가 세상을 등지는 일이 생기면서 저는 아들까지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르며 저도 마음이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